꽉 막힌 도시, 더 꽉 막힌 일상 속에서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이 사람 힐링 시간이 여행 가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갔는데 자고로 여행은 멀리 갈수록 좋은 법. 그런데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래서 이 남자 집을 지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이 집에서 이제 충분히 그 힐링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 나가질 않아요. 떠나지 못해야 한 달이었던 남편을 꽉 잡아준 집.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남편이 달라졌어요.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티베트. 유럽에서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거의 세계 테마 기행 수준으로 돌아다녔네. 저희가 펜션을 하다 보니까 펜션을 하면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좀 있고 건축 경험 많은 부부가 해외여행에서 느꼈던 감동을 그대로 담아 지은 인생 첫집. 이 안에서 여행을 하는 그 낯섦을 계속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이 공간에 머무르는 게 최고의 휴식이다. 오늘은 해외여행지가 부럽지 않은 힐링 100% 집을 소개합니다. 역시 농촌의 풍경은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하네요. 이곳은 20가구 남짓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라는데 눈이 시원해졌으니 이제는 귀도 호사를 좀 누려볼까요? 아, 바람 소리 참 좋다. 뒤로는 대나무 숲이 감싸지고 앞으로는 금강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에 특별한 집 한 채가 있답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래요? 아이, 여기가 집 맞아요? 아이, 혹시 절 아닌가? 와, 다시 보니 문화재 같기도 하고. 아우, 이 집 주인 진짜 궁금하네. 아니,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좋다. 아이, 보아하니 이 집 주인장 같은데 집이 범상치 않은 이유를 알 것도 같죠? 안녕하십니까. 90년 된 고택을 스스로 고쳐서 살고 있는 남편 장명호입니다. 아내 권경훈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먹으면 그 집을 져서 한옥집을 져서 이제 집사람이랑 같이 노후를 보내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한 10년 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파트 사는 게 편리하고 좋죠. 근데 남편은 늘 집을 짓고 싶어 했어요. 늘 로망이. 삶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집 짓기에 대한 소망은 더 간절했다죠. 저희 남편은 하고자 하는 일 있으면 포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연대까지 본인이 하겠다 하는 거는 뭐 앞뒤 보지 않아요. 앞으로 그냥 무조건 전진. 그 산티아고 순례길도 제가 완주를 했고 800km를 완주를 했고 혼자서 뭐 여러 나라들을 많이 돌아다녔죠. 이 집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작년부터는 외국에 나가는 횟수를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답답한 일상에서 틈만 나면 벗어나려 했던 남편을 붙잡아준 집. 이 집은 이 주변에 이제 그 제 선배님이 계셔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 마을을 찾았을 때는 집이 보이지 않았다지 뭐예요. 저 길에서 이 집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안 보였던 안 보였죠. 대나무밖에 없었죠. 이제 대나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대나무를 비워가면서 들어왔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집이 대나무 밭 가운데 있었어요.
몰래 계약을 해놨더라고요. 아주 계획적으로. 왜냐, 그 상태에서 제가 봤으면 분명히 반대했을 거니까 계약 다 끝내고 대나무 다 베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다음에 얘기해서 와서 딱 보고서 아 이거 정말 잘만 고쳐놓으면 보물 같은 집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채갈까 싶어 시세보다 좀 더 주고 샀다는 낡은 집. 남편 건축주 말처럼 낡은 곳 손봐서 쓸고 닦고 기름칠하니 그야말로 진흙 속 진주가 따로 없더랍니다. 와, 여기가 금강 바로 옆인데 와보니까 부여하고이 딱 경계네요. 제 고향이기도 한데 여기선 또 어떤 집을 만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요. Most everything I see, not a cloud in the sky. 우와, 이게 이렇게 범상치 않은 해트상이 이렇게 큰 게 여기 있네요. 이렇게 어휴, 여긴 또 두 마리 해태상에 그 옛날 궁궐 후원에서나 봤음직한 소술대문까지. 여기 소설대문까지 이렇게 큰 게 이 집대문이 맞나요? 뭔가 이 집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아, 이런 집에 어떤 분이 사실지 궁금하네요. 오셨네요. 네, 나오시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축사님. 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 길 오셨습니다. 요즘은 보기도 어렵고 구하기도 더 어렵다는 이 해태상은 어떻게 인연이 닿았을까요? 이 집 앞에 해태상에 있는 건 저는 처음 봤어요. 아, 이 혜태상은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가다가 골동품 그 가게 앞에 지나가다가 저 혜태 얼굴이 너무 이뻐서 네.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가서 가게 안에 가가지고 골동품 가게 사장님이 네. 안 팔려고 계속 안 팔려고. 근데 저희 남편이 1년 반 이상을 그냥 거의 매일 가서 저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그리고 저 대문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그 친구네 집의 대문이 저기 문이 3개인 소대문 집이었어요. 큰 대문집. 어린 시절 친구네 집 소술대문이 그렇게 부러웠다는 남편 건축주. 나는 집이 너무 가난한 집이었고 그 친구 집은 너무 부잣집이었고 나도 돈 벌면 저기 큰 집 지어야지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옥집 진 다음에 이제 그 꿈을 실현하고 싶어서 소대문을 고집을 했죠. 여기 이 집을 졌던 대목장님은 소대문이 그 바람 불면 넘어질 수 있다. 자기는 소대문을 절대 짓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삼정승의 집에만 옛날에 있었던 그 소대문을 꼭 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그 대목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대목장님을 모시고 와서 저 소대문을 완공을 한 거죠. 어렵게. 한 번 마음먹으면 꼭 해내고야 마는 성격답게 남편의 개성이 그대로 담긴 집 제대로 탐구해봐야겠죠. 와, 이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이 저도 한옥을 많이 다녔지만 범상치가 않네요. 이게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집이? 87년 된 집이에요. 정확하게. 89년. 89년. 병자년. 네, 병자년에 졌던 집을 그 제가 이제 다시 그 앞쪽하고 안쪽, 뒤쪽을 리모델링한 겁니다. 저랑 이제 대목장이 한 분하고 아, 목공일을 배우셨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옛날에 배웠었어요. 잠깐.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지려고 준비를 한 거죠.
일단 나무 구입하는데 한 5년 넘게 이상 시간이 걸렸고 돌담을 싸려고 돌 싸는 것도 제가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목공 같은 것도 제가 이제 배웠고 그래서 하나씩 준비를 했죠. 일을 하면서. 마당 한쪽에 있는 가마솥들도 남편 건축주가 시골을 다니며 직접 구한 거랍니다. 아이 그나저나 식전 대바람부터 뭐가 그리 바쁜 거래요? 바빠요. 아침에도 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일해요. 매일 뭐를 해요. 늘. 아파트에서 있을 땐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금지 단어가 있어요. 경운아. 경운아를 하루에 3, 40번은 더 부를 거예요. 경운아 물 떠와. 경운아 불 꺼줘. 경운아 리모컨. 아이고 좀 심하긴 했었네. 그래도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는 180도 달라졌다니 됐죠 뭐. 한옥에 오면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줍니다. 진짜 말만 하면. 그래서 좋죠, 둘이. 경훈아! 왜? 김치만 가져와. 다 됐어. 아니 언제 다 했대? 앉아, 맛있겠다. 빨리. 응, 빨리 앉아. 밥 먹자. 그 당신 먹어. 아, 나 안 줘? 일을 열심히 하니까 밥도 맛있나 보다. 나이 먹어서 5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뭐 소소한 즐거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내가 해놓은 반찬을 맛있게 먹어준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무일푼으로 만나 바닥에서부터 하나하나 일궈온 부부. 타고난 부지런함이 성공의 미천이 되어주었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 쪽 간병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살았죠. 이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멀리는 강원도, 뭐 나주, 전주, 광주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차를 타고 10시간, 12시간 운전을 해야 될 만큼. 남들은 1년에 2만밖에 못 타는데 저는 1년에 20만. 그러니까 폐차 2년 타고서 3년 타고 폐차 시켰어요. 4대를 폐차를 했어요. 가족 생각에 묵묵히 달려 경제적 여유는 생겼지만은 문제는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사실. 그때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무서웠고 힘들었던 게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 가장 무서웠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온몸에 있는 허물은 다 벗겨졌었어요. 막 가루 같은 게 막 떨어지고 몸에서. 우울증이 극심했어요. 우울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와서 약도 먹고 막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 아토피는 다 지금 나신 거. 아토피는 싹 나졌습니다. 아, 이 집에 살면서. 그야말로 근데, 집이 약이 된 거네요. 남편의 병까지 말끔히 낫게 했다는 90년 고택의 화려한 변신. 와. 집 안으로 들어서면 개방감 가득한 거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데요. 예스러움을 최대한 살린 것이 이 집의 가장 큰 매력. 화장실 변기 있는 자리는 쌀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쌀창고가 쌀이 남아있더라고요. 이렇게 벼씨 같은 게 많이 바닥에. 쌀창고에 변기를 놓으면 이제 돈이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래된 가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상태가 굉장히 좋네요. 많이 손을 보셨나 봐요. 많이 손을 봤죠. 밑에 기둥은 집을 들어 올리면서 썩은 부분은 다 잘라내서 다시 붙였어요. 네. 이런 데 다 새로 했고, 바닥은 기름 보일러로 제가 싹 다 바꿨습니다. 전부 다. 한옥의 단점이 이제 보온이 안 되니까 그렇죠. 겨울에 추워서 이제 그것 때문에 하나 더 문을 더 넣어서 가운데다가 방풍을 해서 덜 춥게 문을 하나 더 덧대서 이렇게 쭉 디귿자식으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지붕의 처마만큼 마루를 만들고 그 끝에 문을 일일이 짜넣어 방풍실을 만들었는데요.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옥의 아름다움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이 집만의 독특한 구조가 되었죠. 요즘 건축 구조상에서는 방풍실을 그야말로 집 전체에 디귿자로 다 돌리신 거네요. 네, 다 방풍실을 다 만들었어요. 그거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오래된 한옥들을 고쳐서 쓰시는 분들 보면 이 한옥에다가 요즘 막 시스템 창호라든지 그러니까요, 그게. 요즘 창호들을 끼워서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한옥의 정치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방열, 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 성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 한옥에다가는 훨씬 더 잘 맞는 그런 창호를 생각해내신 거예요. 그 하강기를 너무 잘한 게 네. 겨울에 훨씬 더 덜 쳤고 기름 보일러도 기름도 훨씬 덜 먹고 보온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창은 마창 구조로 해서 그야말로 배산 임수로 네, 해서 여름에는 바람이 시원하고. 아주 잘 네. 통하게 그렇게 하셨네요. 네. 사실은 뒤쪽에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고 앞에 쪽에 그 물이 있으면 네. 이 찬 공기가 이 산에서부터 타고선 물 쪽으로 내려가거든요. 그 구조를 갖다가 지금 그대로 잘 살려놓으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의도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저는 이제 배사임수라는 건 잘 모르고 이제 저희 남편이 이걸 지면서 3번을 다쳤어요. 그 무릎 수술하고 갈비뼈 부러지고 2개 부러지고 그다음에 손 여기 다치고 지금 남편 손가락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빨리 오라고 근데 이제 아바분데 하고 여기 목수님과 같이 일을 계속 했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선생님 안 된다고 그랬다. 그랬더니 자기는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겠대요. 또 하고 있어요.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3년, 그 전에 준비 과정 5년,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하니 남편의 뚝심 한번 정말 대단하네요. 와, 이게 뭐 문을 열자마자 바로 공기가 통하는 느낌이 바로 나는데요. 네. 아 여름에는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그러게요. 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까지 들게 하는지 세 분 덕에 우리도 잠시 쉬어가 볼까요? 디귿자로 덧댄 방풍실 덕에 보너스 공간도 생겼답니다. 아우 차 한 잔 마실까? 그 대나무 정치가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대나무 소리가 너무 좋아요. 무념무상으로 앉아 있을 수 있고. 네. 그것뿐이 아니죠. 자연이 선사하는 각기 다른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머리 조심하시고. 네네. 네. 조심해서 내려오세요. 계단. 아내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주방으로 갑니다. 붉은색을 띠는 주방 가구들은 참중나무를 어렵게 구해 남편이 직접 만들어준 거래요. 한옥에서 사실 이렇게 스키플로어로 해서 중층을 건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구조인데 네.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공간이 이제 다락방을 방으로 만들면서
기존 집의 다락은 부부만의 공간으로 재탄생했고요.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집은 지상에서 한 1m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벌레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양쪽을 잡아 올렸어요. 그대로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받침을 놓고 목수님하고 둘이 잡은 거죠. 벌레를 무서워하는 아내를 위해 집 전체를 들어 올린 덕에 주방 층고가 시원하게 높아졌답니다. 이 부엌을 갖다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또 요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엌을 만들 때 심혈을 가장 많이 기울였습니다. 제가 원했던 제 1번은 창이 큰, 그러니까 밖에서 예를 들어 남편이 불을 떼거나 뭐 풀을 뽑거나 할 때 제가 바라볼 수 있게 예, 투명 창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을 원했는데 한 면만 해줄 줄 알았는데 양면을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봐도 한옥에 있는 그 주방을 제가 많이 봤지만 이렇게 개방감이 있고 해가 잘 들어오는 한옥의 주방은 저도 처음인데요. 아, 네. 그러세요? 그리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가 올라갔던 다락하고 저런 첨하고의 지붕 단차가 있으면서 공기의 순환이라든지 또 음식을 하실 때 나는 냄새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배기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저것도 의도하신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 이게 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소가 뒤를 제가 뭐 쥐를 여러 마리 잡으셨는데 90년 된 한옥을 고쳐서 만든 집이라고 하셔서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의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한옥들을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한옥의 어떤 그런 기품이라든지 한옥의 철학들을 또 너무 많이 훼손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집은 바깥에 과하지 않은 방풍 공간을 나무문으로 만들어서 그게 시스템 창호보다 밀실하지는 않지만 두 겹으로 해서 한옥의 기품은 유지를 하면서 또 방풍의 어떤 그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찾는다든지 다락 공간을 만들면서 그 밑에 공간을 또 활용을 해서 만드신다든지 그래서 마치 저는 이 집에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은 90년 된 비스포크의 어떤 자켓을 딱 맞는 옷으로 바꿔 입은 듯한 오래된 그리고 잘된 리폼된 그런 자켓을 입고 계신 두 분을 만나 뵌 것 같습니다. 치열함이 미덕인 줄만 알고 전력 질주만 했던 날들. 삶의 쉼표를 이제야 찍어봅니다. 자기의 어릴 적 시절부터 꿈이었잖아요. 로망이었고. 제가 늘 지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작품이다.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의 어떠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외국에 많이 나갔는데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니까 여기서 지내는 게 훨씬 더 힐링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둘만의 여행지에서 몸도 마음도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해외여행지 부럽지 않은 두 번째 집을 찾아 낭만 가득한 대성리로 갑니다. 그나저나 건축가의 기억 속 대성리에는 어떤 추억이 있을까요? 여기 대성리에 대한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때는 대성리 많이 왔죠. 뭐 MT도 그렇고 친구들끼리도 그렇고 저희 또 건축학과는 설계 작업 같은 걸 하는 그런 동아리 같은 모임들이 있었는데요. 작업실 개념의 MT들도 굉장히 많이 왔죠, 이쪽으로.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랬던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오늘 집이 여기에 어떻게 지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역시 추억이란 그런 거겠죠. 생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절로 생기는. 아, 저 집인가 보네요.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I just made an appointment for a special rendezvous to see a man of miracles and all the 한국 집 같지가 않고 되게 특이하네요. 벽체 색깔도 그렇고 and when he walked in dressed in 가운데 부분에 유리로 해서 온실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이게 하여튼 범상치가 않습니다. 범상치가 않아. 정원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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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이선우입니다. 네,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네, 유병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낯선 여행지에서 영감을 얻어 집을 짓고 사는 아내 김효진입니다. 남편 이선우입니다. 이분은 원래 고향이 대성리, 시골 분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박업으로 이제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계셨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민박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2000년도에 한 채 살림을 하면서 2009년도에 두 번째,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세 번째 테마마을을 만든 게 네 번째. 그 건물에 썼다는 몇 채씩? 9채 정도 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 데 있어서 노하우가 좀 있고, 그다음에 설계나 이런 부분이 또 지인이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초저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처음에 저를 꼬셨습니다. 오랜 시간 숙박업을 해온 부부. 하지만 손님이 아닌 둘만의 집을 지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왜 이게 여기에 있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왜냐면 저희는 건축을 전문으로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공간을 한번 꾸며보자. 제일 핵심은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 혹시 들어오시면서 저희 집 이름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저희 집 이름이 네. 유랑별채예요. 유랑별채. 네.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유랑을 꿈꾸는 부부가 만든 별채가 있는 공간? 약간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한테 좀 보상을 주자라는 차원에서 여행을 갔죠. 배낭여행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주로 중국, 티베트. 유럽에서는 스페인, 남부, 그다음에 크로아티아. Maybe someday. 1년에 한 번씩 숙박업에 비수기가 오면은 부부는 해외로 여행을 떠났답니다. You fall, baby. 그렇게 보고 듣고 느껴본 감상을 담아 지금의 집이 탄생을 한 거죠. 집이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색상도 그렇고. 저희가 지중해 느낌을 이렇게 좀 가져오려고 연출을 좀 해봤어요. 저쪽 아래쪽에 모로코 혹시 아시죠? 네, 가봤습니다. 네. 그쪽이 그 햇빛이 따가운데 그 모로코의 느낌, 그거를 좀 여기랑 비슷하다고 제가 느꼈나 봐요. 그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유럽 같기도 하고 그 느낌을 한번 연출해보고 설명을 싶었어요. 들어보니까 또 네. 예,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이름도 별채라는 이름도 그렇고 네네. 외부에서 보이는 어떤 임팩트 있는 외관도 그렇고 내부 공간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네, 근데 저 문이 혹시 현관문일까요? 현관문은 아니고요. 네. 중문입니다. 이렇게 큰 중문 안에 뭘 숨겨두셨길래? 세상에나 중정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크기인데요. 꼭 식물원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로망이 땅을 밟고 살아야 된다. 단층, 2층도 아니어야 돼. 단층이어야 되고 그래서 쉽게 바깥에서 출입이 돼야 되고 쉽게.
그런 취지에서 중정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중정 공사도 부부가 직접 했다지 뭐예요, 글쎄. 그런데 일반적인 정원 같지는 않죠? 전통적인 그런 중정, 그런 조경보다 새로운 거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 했을 때 이끼정을 한번 만들자. 새로운 시도까지는 좋은데 이끼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이 너무 무모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동영상들이 그런 거 열심히 보고 진짜 한 수백 가지 본 것 같아요. 그런 제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부딪히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 하고 무작정 시작한 일. 처음에는 이끼의 습성을 몰라 시행착오도 많았다는데 불철주야 독학한 끝에 순환형 수경 시설까지 갖추어 놓았으니 이 공간이 얼마나 소중할 거야 글쎄. 그리고 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를 다 뒤엎었으면 정말 더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공기도 순환이 되면서 특히 올해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왔는데 네. 정말 합성해 놓은 듯이 요 가운데서만 눈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이끼는 살아남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한 아이예요. 네. 외부이지만 또 어느 정도는 유리로 막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외부는 아니고 그야말로 전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 예. 약간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스페인 남부의 어떤 독채형이었는데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거기가 문이 들어갔는데 다른 문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계속 뱅글뱅글 뛰어다녀요.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엄청 짖지도 않고 막 되게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되게 행복해 보인다.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왜 애들이 행복한지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어딘가가 흐르는 듯한 순환 구조가 그 스트레스를 덜하게 하는 것 같다. 근데 순환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저쪽 끝에서 이쪽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프라이빗해요. 저도 모르게 이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서로의 프라이버시가 더 잘 지켜지는 지중해 쪽에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스며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계속 있었나 봐요. 네. 지중해를 좋아합니다. 요리도 지중해 요리만. 얼핏 보면 미음자형 구조지만 자세히 보면은 기흥 니은자형의 본체와 별체가 중정을 사이에 두고 맞물려 있는 구조인데요. 먼저 별체 공간부터 탐구해 볼까요? The monkey thought that everything was all square. The buzzer tried to throw the monkey off his back. The monkey grabbed his neck and said, 외부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내부도 굉장히 이국적이네요. 유럽 미장이라는 계열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게 유럽 같은 데서는 성당에 이제 많이 칠하는 뭐 회벽칠하고 같은 개념이기는 한데 그분들의 유럽 미장은 엄청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미장이기 때문에 비싸요. 일반 미장 하신 분들 불러다가 우리가 조색해주고 이렇게 해서 오더만 내리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아시는 미장 하신 분이 있어서 불러서 그분이 이제 또 미장을 한 거죠. 비용은 아끼면서 유럽 미장의 이국적 효과는 누렸으니 현명했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어쩐지 가구는 좀 엉성한 것 같은데? 맡길 수 없는 부분은 어떻게든 우리가 해야 하니까 틀은 목수가 짜주시면 색깔은 저희가 직접 입혔어요. 막상 해보니까 엄청 힘든 거예요. 일단 사포질은 기본 4번에 칠은 다 6번. 코팅까지 하면 여러 공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그걸 둘이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볼게요.
밖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구들이거든요, 저게. 그야말로 장작을 떼는 구들인 건가요? 저거는 예전부터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장작을 떼서 네. 덮이는 구들, 그걸 실내에서. 예. 벽난로는 사실 그 뗄 때만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전 구두를 한번 좀 결합해보고 싶었는데 유럽의 벽난로와 한국의 구두를 결합한다? 일단 상상력은 합격. 그런데 결과는? 문을 딱 열었는데 정말 연기와 냄새 때문에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거를 부순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왜냐면 아궁이라고 하는 그 열었다 닫았다 하는 부분에 실리콘을 쏘잖아요. 거기에 시멘트랑 이런 거랑 이제 결합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 이제 미세하게 연기가 나오는 거죠. 한 달 정도 소요돼서 그 구멍을 다 찾아서 다 실리콘으로 메꾸고 몇 번 환기시키고 청소를 몇 번 하더니 없어진 거예요. 이 벽난로라는 게 사실 그 벽난로의 입구 그리고 이 연기가 빠져나가는 그 출구 이게 잘못 설계가 되면 이 실내의 따뜻한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굉장히 과학적인 건데 다 잡아내셨다는 게 놀라운데요. 운이 좋은 거죠. 20년 넘게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부부가 손님이 아닌 둘만을 위한 집을 지은 이유가 있답니다. 일단 펜션업은 서비스업이에요. 네, 자기 돈과 시간을 내서 오시는 거라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저 오늘 차가 밀렸어. 2시간, 3시간 밀렸어. 그러면 뭐부터 걱정하냐면은 손님들 체크인 때 짜증내겠네. 또 뭐 펜션 일이라는 게 일들이 많이 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그걸 좀 무난하게, 무던하게 바라보면 되는데 이제 그런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편이라 그런 게 이제 또 성향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대요. 한 번은 새벽에 이제 4시 반인가 5시에 저를 깨워서 지금 곧 죽을 것 같으니 응급실을 가야 된다. 그냥 이런저런 데리고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급기야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를 깨우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 이 설계도를 그리고 있어. 내가 대성리에 가서 살집을 스케치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눈빛에서 그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고, 아,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뭔가 다른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런 직감이 왔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라는 몸의 신호. 그 신호를 받고 마법에 이끌리듯 설계한 집. 그러니까 이 집은 두 사람만의 숨구멍인 셈입니다. 그럼 이제 별채 맞은편 본체로 가볼까요? 우선 그 핑크색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신발장이 나오고요. 신발장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 바로 왼쪽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화장실이 나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창을 내서 그거를 바라보는 그 재미.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인데 가벽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 중문을 열고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면 서재가 나와요.
서재에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중문을 탁 열면 주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주방에서 조금만 더 걸어가서 문이 나오는데요. 그걸 열면 침실이 나와요. 본체 공간에 들어오니까 또 별채하고는 다르게 또 벽체들도 있고 공간이 조금씩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런데도 답답하지 않고 굉장히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거는 뭐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큰 통창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저 중종의 모습 때문이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아주 큰 사이즈의 천창이 있네요. 네. 조금 특이한 점 더 안 보이세요? 뭐 어떤 건가요? 워낙에 다 특이해가지고. 아, 그런가요? 네. 저희가 보시면 메인 등이 없어요. 네. 오, 진짜 그러네. 심지어 촬영하는데 보조등도 안 켜고. 크로아티아 여행을 갔을 때 그 전원 스위치가 없더라고요. 조명 전원 스위치가.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아서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있었는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했을 때 굉장히 큰 천창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채광이 잘 되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의 흐름대로 천천히 살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준 크로아티아에서의 천창. 그리고 뭐 또 저희가 시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이 잘 보여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그날 날씨에 따라서 밤하늘 색깔도 변하거든요. shadows on the hills. 그런 거 자연의 변화함을 그대로 느끼기 때문에 그 천창이 굉장히 재미있죠. 부부의 식사는 언제나 간단합니다. 최소한의 조리법을 쓰는 게 원칙 중 하나래요. 군더더기 없이 최대한 가볍게 살고 싶은 부부의 마음처럼요. 여보, 식사 다 됐어요. 네. 다 됐어. 오. 이렇게 먹는 게. 맛있다. 건축주분들 만나 뵈니까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숙박하고 관련된 그런 공간들을 하셨던 분들이다 보니까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감한 시도들을 하신 것 같고요. 그걸 또 직접 시공을 하시면서 오류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으셨지만 그런 과정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에 묻어 있으면서 굉장히 색다른 공간을 만드신 것 같고요. 주거 공간도 나한테 맞는 공간들을 한번 과감하게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오늘 집을 탐구하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사야.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이 공간을. 그래서 예전에 아파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여기를 벗어날까? 더 이렇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이 공간에 더 머무를까, 서로. 공간은 사람이 만들지만 결국 그 공간에서 치유받는 것 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살면서 결국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행의 진짜 묘미는 낯섦에서 오는 설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유랑별채 그 설레는 이름처럼 삶의 여행 즐겁게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생각만 했던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자. 시골집만이 갖고 있는 그런 톤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미음자집이랑 창고도 크게 있었고. 부자 같습니다. 부티 내는 거죠, 뭐. 바퀴 달린 집이요? 건축 당구집 최초인데
집 짓기 중독 수준이에요. 여기에 한 7, 8채 진 것 같아요.